안녕하세요. 창업의 신 진행의 이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용구입니다. 네, 교수님 얼마 전에 제가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지난달에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나왔더라고요. 548만 8천 명. 그런데 그 정도 줄었군요. 작년 3월보다 10만 5천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2년 전보다는 거의 한 20만 명 줄었더라고요. 이게 자영업자의 수를 좀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부터 계속 소폭으로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더 줄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더 상대적으로 좀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너무 과열된 지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커피 전문점이나 뭐 치킨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께서 워낙 또 좋아하시는 거니까 그런 아이템은 좀 늘어난 반면에 PC방이라든가 또 요즘 이제 편의점들이 선전을 하면서 동네 지역의 슈퍼마켓들이 조금 감소세에 있었습니다만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자영업도 이제 폐업하는 곳과 또 새로 생기는 곳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트렌드에 따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하지만 자영업자분들이 이 계속 생활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왔다는 것. 네. 이건 뭐 쭉 돼서 좀 마음이 안타깝고 좀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삼창 아자아자 한번 하고 갈까요? 야, 이거 뭐 대본에도 없는 거로. 네. 네,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자. 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뭐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네, 예비 창업자분들 그리고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보고 힘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성공도전 창업의 신 참고로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창업 성공 비결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아이템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아이템은 뭔가요? 네, 요즘 뭐 베트남 쌀국수. 네. 베트남 쌀국수가 이제는 대중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베트남 쌀국수도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여러 종류들이 좀 생기고 있는데 네. 최근에 또 베트남 쌀국수에 관련된 창업에 대한 문의도 네.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가볍게 창업할 수 있는 베트남 쌀국수에 대해서 오늘 30분 동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베트남 쌀국수 하니까요. 네. 가장 궁금했던 게 있어요. 계속 다니면서 이름이 좀 다 헷갈렸어요. 앞에 뭐 뭐가 이렇게 들어간 네. 쌀국수 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아이고, 왜 이렇게 이름을 다 헷갈리게 만들었을까? 네. 좀 저처럼 이름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확연하게 좀 다르게 좀 하지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슨 좀 뜻이 있는 거예요? 앞에 붙는 그게? 네, 이 PHO, 이 포라는 이 단어가 네. 베트남 쌀국수를 의미합니다. 오. 네,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손님들은 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포로 시작한 단어의 브랜드들이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네네. 지금도 무슨 뭐 김밥 그러면 무슨 김밥 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게 단어화된 거죠. 포라는 게.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대부분 포라는 단어가 좀 붙습니다. 그래서 포가 쌀국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쌀국수는 또 언제 처음부터 시작이 됐는지 사실 네. 일반 국수보다 쌀국수는 우리나라에 알려진 거는 네. 뭐 한 2000년대 초반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또 좀 생겼을까요? 일단 이제 베트남 속으로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베트남 속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대중화된 것은 이제 맞습니다. 2000년도인데. 네. 베트남이 이제 침략을 좀 많이 받았던 나라죠. 우리나라도 뭐 중국이나 일본의 침략을 많이 받았지만 역시 베트남도 중국 쪽에서도 많이 또 공격을 받고 몽골에서도 공격을 좀 받았는데요. 베트남에서 원래 중국과 이제 인접하다 보니까 워낙 국수가 대중화된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베트남을 직접 가보면 우리나라 포장마차 같은 곳이죠. 포장마차 같은 곳에도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화면에도 지금 나오지만 우리나라 국수처럼 네. 아주 싸지만 저렴하면서 대중화된 음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1884년도에
이 베트남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식민지 국가가 되죠. 원래 1884년 전까지도 국수가 있었지만 베트남에서는 닭고기의 육수 베이스로 네. 쌀국수를 만들었다고요. 아. 그런데 프랑스가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네. 소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지금이 그 소고기 그렇습니다. 국물이잖아요. 지금 우리도 소고기 베이스로 지금 쌀국수 전문점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1884년도에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면서 소고기 국물에 지금의 소고기 국물에 그런 국물 베이스가 탄생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시장 같은 어기에 그러니까 베트남 분들이 그 시간이 없거나 시간이 없을 때도 후루룩 말아 먹고 네, 그냥 노상에서 이렇게 네, 팔았군요. 또 거기도 뭐 우리나라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아침부터 쌀국수를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네. 그래서 이미 베트남에는 보편화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지금은 우리가 사실 베트남 쌀국수 드시려면은 뭐 7,500원, 뭐 비싸요. 1,900원까지 있는데 네. 네, 베트남 현지에서는 굉장히 좀 저렴하게 이렇게 시장에서 파는 그런 이제 아이템이라고 보는 거죠. 이 쌀국수가 그런데 베트남에서 이제 주식으로 좀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 음식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세계화된 이유가 있죠. 원래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먹던 그런 베트남 쌀국수가 이게 이제 제네바 협약, 그러니까 베트남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북쪽에는 공산화가 되고 남쪽에는 이제 베트남 이런 그 권력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월남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베트남 쌀국수가 북쪽에서부터 이제 유행이 됐던 그런 베트남 쌀국수가 밑에 지방 내려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적인 예. 1975년도에 네. 베트남이 통일이 됩니다. 통일이 되는데 문제는 네. 공산화가 되면서 통일이 되는 거죠. 오늘 좀 역사 오늘 제대로 배우시죠? 네. 모르셨죠?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티나요. 1975년도에 베트남이 그 통일이 되면서 이제 공산화로 통일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남쪽에 있던 그런 민주화 세력 아니면 또 공산화가 싫은 분들이 망명을 요청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전 세계로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쌀국수를 장사를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이 베트남 쌀국수가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였군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도 원래 1970년 후반에 쌀국수 장사하셨던 분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월남전 파병했다가 오셔서 거기서. 베트남 쌀국수가 또 그분은 맛있었나 보죠. 그 이제 그거를 했는데 대중화는 성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베트남 쌀국수가 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이지만 이런 전쟁에 관련된 어떤 스토리가 좀 담겨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그런 아이템입니다. 예, 저희 쌀국수 다음번에 먹을 때는 요 스토리를 꼭 얘기해서 너네 몰랐지? 해야 될 네, 것 그러면 같아요.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재밌죠. 네. 예. 아니 근데 지금 베트남 쌀국수도 있지만 그 옆에 좀 또 태국 쌀국수도 있잖아요. 예. 그 차이점이 있나요? 궁금하시죠? 왜 태국 쌀국수보다 베트남 쌀국수가 더 이렇게 좀 인기를 끌까? 네, 지금 베트남 쌀국수랑 또 태국 쌀국수를 얘기하면 네. 굉장히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베트남 쌀국수는 약간 좀 육수가 좀 깨끗한 베이스?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태국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재료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쌀국수보다 조금은 진한 그런 국물 맛을 내고요. 네. 베트남 쌀국수는 약간 좀 맑고 좀 깨끗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한 맛이 오히려 좀 잡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럼 우리 항상 네. 빼지 않고 보는 연관어 탐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쌀국수의 연관어 탐색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와 녹색창에. 그리고 포털 사이트와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쌀국수와 관련된 단어를 한번 저희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방송에 나갈 때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저희 지인분들이 너무 재밌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검색할 방법이 네. 사실은 어려워서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쌀국수와 관련된 것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때 1위부터 10위까지 지금 나오죠. 네. 역시 쌀국수와 연관된 어가 맛있다 역시 네, 있고. 네, 그리고 베트남이 역시 좋아. 상위권에 있네. 네 좋아하다 네. 그리고 3위 좋다 네 그리고 4위가 먹고 싶다 그리고 5위가 만나다 네. 6번이 기대
치료가 깔끔하다, 시원하다, 양이 많다. 예, 양이 많아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10번이 특유하다. 특유의 향이 또 있잖아요. 이 고수를 네네. 넣으면 전 사실 고수를 못 먹지만 이 고수를 넣으면 특유한 향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의 그 우리 쌀국수의 여론을 보니까 네. 거의 모두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네, 탐색어 탐색어도 맵으로 굉장히 바로 많네요. 볼게요. 네, 탐색어 맵을 볼게요. 네, 제가 쌀국수와 요거를 좀- 관련된 그런 단어들인데요. 네. 1위가 역시나 맛. 그러니까 쌀국수는 맛있다. 이건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네. 일단 쌀국수와 관련된 밀접한 그 단어들의 검색인데 맛 그리고 2위가 역시 베트남 그리고 3위가 음식, 4위가 메뉴, 5위가 맛있다, 맛집, 고기. 예, 이 고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는 고기. 되게 마르고 질긴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건져내고 먹는 곳도 있었는데 맞아요. 약간 부드러워야 되는데.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그냥 익지 않은 그냥 상태에서 네. 그냥 뜨거운 국물에 얹어 놓는 분들도 있어요. 네, 원래 그러면 뭐 좀 많이 살짝 익혀서 네, 먹는 그렇죠, 경우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9번이 국물, 10등이 또 소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역시 그래서 우리가 딱 먹을 때 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또 탐색어 맵에서 네, 그렇습니다. 나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베트남 쌀국수 과연 현황 어떻게 네. 돼 있는지 좀 궁금해요. 창업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베트남 쌀국수가 저희가 그 전국적으로 몇 개나 될까? 저희가 대형 포털 사이트에 지도를 통해서 예. 저희가 수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네. 베트남 쌀국수라는 그 단어를 저희가 검색을 해보니까 네. 955건 정도, 그러니까 1000건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의 제주도까지 955개의 베트남 쌀국수가 네. 운영 네. 중이었고요. 또 쌀국수만 쳐봤어요. 베트남 쌀국수도 있지만 아까 이제 그냥 쌀국수도 있기 쌀국수도 때문에 있고. 뭐 우리나라 쌀국수일 수도 있지만 네. 쌀국수에 관련된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1293개의 가게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는 과연 몇 개일까?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번 살펴보니까 네. 13개 정도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13개지만 우리가 아는 브랜드는 사실 그렇게 몇 많지 개 안 않잖아요. 되죠. 모두 다 이렇게 활성화되진 않았으니까. 아, 그리고 이제 그 베트남 쌀국수 그 가게들이 조금 준 것 같아요. 몇 년 전보다는 현재. 근데 오늘 만나볼 분은 오히려 최근 들어서 더 이제 인기를 끌면서 네. 섭렵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베트남 쌀국수 과연 좀 창업 비용과 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지 이런 여부와 궁금하시죠? 네. 일단 창업비용은 뭐 브랜드마다 다르고 네. 또 독립형 창업자분들마다 다르겠지만 네. 약 100평방미터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한 30평에서 35평 정도가 되면 네. 약 한 1억 5천만 원에서 한 1억 8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요즘에 그러게요. 그 베트남 쌀국수가 인테리어 분위기를 굉장히 고급화시키기 때문에 네. 1억 5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네. 그리고 수익률이 이게 지금 관건인데요. 예. 일반 음식점이나 고깃집들이 40% 내외까지 육박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수 그리고 육수의 베이스 그 정도만 나가고 또 반찬이라고 해봤자 양파와 뭐 맞아요. 단무지 이 네네네, 정도니까 단무지, 그렇죠. 진짜 뭐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아주 그 단품들이 많이 팔리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25%에서 30% 정도가 되는 네. 음식점 중에서 좀 높은 수익률을 좀 자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베트남 쌀국수 창업할 때 좀 주의점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개인 독립형의 베트남 쌀국수로 장사하시기에는 조금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많이 선호하고 계시는데 네. 역시나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브랜드력이라든지 본사의 지원도라든지 또 기존의 그 가맹점들의 매출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꼼꼼히 네. 살펴보고 브랜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이런 얘기들을 교수님께 들어봤는데요. 이제 창업의 신에게 또 대박하게 비법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처음 포장마차에서 시작했는데 현재 이제 프랜차이즈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량진의 쌀국수집 하면 모르는 분이 없다고. 네, 저도 한 3번 다녀왔습니다. 너무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분이 자, 오신다 그래서. 조사현 본부장 자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3,900원 쌀국수 네. 운영하고 있는 운영 본부장 조사연입니다. 네.
언제부터 이제 또 이 쌀국수 집이 네. 시작이 됐는지가 이제 가장 또 궁금해요. 제가 네. 그 다른 곳에서 이제 듣기에는 네. 저도 원래 이제 강연을 하고 또 컨설팅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네. 베트남 쌀국수가 3,900원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고. 있다고 하니까 있다고 제가 느낀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겠다. 왜냐면 맛이 없고 3,900원이면 의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뭐 그렇죠. 2,900원을 못 만들겠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놀랐습니다. 일단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점포 형태인데 원래 포장마차에서부터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버셔서 네. 네, 점포를 네, 그래서 구입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좀 네, 그렇습니다. 저희 브랜드 소개하려면 아무래도 노량진의 전설적인 인물인 전티마이님 소개를 간략하게 드려야 되겠네요. 전태마이님? 네, 네. 그렇습니다. 한국 분이 10년 전에 네. 네. 베트남의 한 여인이 서울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10년 전에. 네. 그런데 시집 와서 보니까 그 남편분의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다 보니 길에 노점에 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점 점유를 하니까 뭐 관공서에서 가만둘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많이 뺏기기도 하고 리어카라고 그러죠. 그런 관계에서 안 되는데 어느 날 이제 남편분께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힘드니까 야 베트남 음식 좀 사줄게 가자 해서 베트남 쌀국수집을 갔던 겁니다. 네. 가서 먹어보니까 괜찮기는 한데 가격이 네. 만만치 않거든요. 네. 컵밥 2,000원짜리를 팔고 있었는데 네. 두 분이서 먹으니까 2만 원이 나온 겁니다. 네. 컵밥 몇 개입니까? 10개. 그러니까 컵밥을 2,000원에 파시는 분이 예, 국수 예. 하나를 먹는데 한 그렇죠. 명당 10,000원씩 나왔으니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비싸겠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집에서 우리 전티마이님께서 지금 사장님이죠. 네. 집에서 쌀국수를 다음에 쉴 때 남편분께 만들어 드립니다. 남편분이 만들어 먹어서 보니까 너무 맛있는 겁니다. 오히려 네. 베트남 쌀국수 하면 향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뭐 팔각 향이나 아까 네. 고수 향이나 이렇게 향이 강한데 오히려 살짝 죽이고 만드니까 너무 더 맛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장 네. 다음에 포장마차에 베트남 쌀국수 가격은 3,500원이다. 네. 이렇게 해서 영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네. 그게 바로 노량진 쌀국수의 야.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3,900원인 것은 그 과거에 3,500원이었다면 지금은 400원을 올린 거네요? 네, 400원이 올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올리셨어요? 뭐 재료가 요즘 비싸졌나요? 이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포장마차에서 운영했을 때와 또 매장 내에 입점해서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임대료라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400원 올리는데도 네. 긴 시간을 고려해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네. 정말 노력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계란도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뭐 3,500원이든 3,900원이든 이 굉장히 싼 가격이잖아요. 네, 요즘에 네. 5,000원짜리 밥도 뭐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그리고 쌀국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00원에서 10,000원 이상 하는데 제가 사실 오늘 가서 점심을 생방이라서 먹어봤습니다. 그래요? 맛이 전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메뉴가 지금 3,900원이에요.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의 컨셉인데요. 아마 매장에 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첫 번째 3,900원의 비밀은 발권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권기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주문하는 인력이 필요가 없겠죠. 또 카운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권기에서 주문하고 카운터하고 또 무한 리필 많이 셀프를 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야. 매장에 완전 셀프죠. 저기 나오네. 지금 저기서 지금 이게 발권기인데 그러면은 돈을 받는데 캐셔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기서 이제 인건비 한 명 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또 이제 셀프로 예, 매장에 가면 네. 대부분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모하고 주문을 하는데요. 네. 주문을 바로 식당으로 야. 들어가게 됩니다. 내부의 주방으로. 저게 또 재밌어요. 저희 보니까 네. 저기서 이렇게 딱 주문을 하면 바로 주문이 들어가서 좀 앉아 있으면 바로 근데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제가 아까 네. 갔을 때도 손님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주문하고 거의 뭐 1, 2분 안에 나온 것 회전이 같은데. 엄청 빠른 거죠. 네, 네. 네. 1분에 10그릇 정도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1분에 10그릇. 1분에 그게 어떻게 10그릇. 가능해요? 예, 그래서 고명을 쭉 네. 올려놓고 있는 다음에 네. 면을 데친 면은 3초 걸리거든요. 네.
한 번에 손님이 밀려오기 때문에 여러 그릇에 면을 데치고 온수를 부어주면 끝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창업에서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저처럼 사는 사람들은 이 가게가 딱 가면 도대체 이 가게가 얼마를 팔까라는 거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의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집을 제가 최초에 방문했을 때 똑같이 저렇게 제가 자동 발권기로 해서 제가 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대박집들은 사진을 찍어놓고 제 강의할 때 써먹거든요. 그래서 발권을 하고 그때 좀 기다렸죠. 사람이 많더라고요. 발권을 하고 나서 왼쪽 벽에 이제 이미지들이 있고 오른쪽 벽에도 이미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왼쪽에 사진컷을 하나 딱 찍고 오른쪽에 사진컷을 딱 찍었는데 그때 벌써 띵동하면서 제 번호가 뜬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배식도 제가 하고 퇴식도 하잖아요. 그 배식하러 딱 갔는데 주방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 이미 쌀국수가 포개져서 예, 그냥 이 육수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구나. 왜냐면 이게 밀가루의 국수면 퍼지는데 그렇죠. 쌀국수는 좀 퍼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빨리 조리가 신의 한 되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회전율이 저도 그거 먹고 나오는데 거의 뭐 10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이제 메뉴가 4가지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메뉴 단순화는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전율에 있습니다. 어, 또 하나는 재고율인데요. 네. 회전이 빨라질 수밖에 없죠. 메뉴가 간단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매장에서 우리는 1시간에 네. 5회전 가량을 점심 때 돌린다는 거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대단하시네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쌀국수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쌀국수지만 볶음면도 볶음밥. 있고 이렇게 지금 일반적인 쌀국수가 있는데 저게 3,90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야, 저게 가능하겠습니까, 진짜? 이 여름에는 또 야, 냉쌀국수가 냉쌀국수가 있다고 있고요. 하던데. 야, 맛있게 드시네요. 저 부분이 이제 가능한 부분은 자동 발권기 시스템에 따른 네. 인건비 전략 부분, 네. 이 운영 시스템 부분을 가지고 저거 보세요. 저게 지금 고기가 고명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저거를 3,900원에 이거 카메라가 가서 일부러 저렇게 많이 주신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아니, 오늘 항상. 저 저렇게 먹었어요. 진짜로? 네. 저게 3,900원이라는 게, 야, 그러면 그동안, 물론 기존의 그런 쌀국수 전문점도 굉장히 맛있지만, 이 3,900원에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야, 그만큼 마진이 크다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사실 쌀국수 열풍이 맨 처음보다는 조금 지금은 사그라든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오히려 더 이제 계속 그래서 틈새 시장을 파고든 거죠. 네, 지점도 네, 내시고 파고든 거죠. 프랜차이즈도 계속 저 밥이요. 저 밥이 얼마죠? 3,900원입니다. 저 밥도. 여긴 다 예. 야, 3,900원이더라고요. 진짜 이게 방송에서 해두면 안 되지만 진짜 미치겠네요. 야, 저거를 그러니까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네네. 최근에는 소비자분들이 다 똑똑해지셔서 이제 네이버만 그냥 치면 대부분 아니 소비자들이 이게 전문 용어인데 죄송합니다. 네, 제 대형 포털 사이트 그런 녹색 창 또 파란 창 이제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쳐보면 가성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가성비에 정말 제왕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기 비결이 뭐라고 인기 보세요? 비결 네. 3,900원에 있겠죠. 인기 비결이. 그렇습니다. 그게 워낙 3,900원이 싸고 강력하니까. 중요한 건 아니겠죠. 네. 단지 이제 3,900원에 판매하면서 퀄리티 문제가 있겠습니다. 재료를 약하게 쓴다 할지 양을 줄인다 할지 그렇게 되면 의미가 의미가 없는 없죠.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 드렸지만 운영 시스템에서 줄여진 부분 인건비 3명만 하더라도 약 매장에서 200씩 하면 600만 원의 인건비가 전략이 되니까 네. 그 부분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초심을 버리지 않고 저가로 해서 그만큼의 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드리기 때문에 3,900원 인기의 비결에 뭐 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이게 우리 음식점 창업에 아주 그 성패의 관건이 지금 인건비에 달려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느꼈던 것은 일단 무인 자판기에서 1명 줄이고 홀에 직원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 근데 제가 그렇게 그 돈을 지불을 하고 음식을 받고 먹고 제가 닦고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국물 튀긴 것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소비자가 착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이 3,900원에서 착한 식당이기도 하지만 야 이건 거꾸로 소비자가 착해지고 있다.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홀에 직원분이 없다라는 걸 아니까 스스로 네, 다음 맞아요. 사람을 위해서 네. 그거를 냅킨으로 닦아주고 있는 그 모습이 네. 야 이게 또 이런 시스템이 다 있지. 그리고 본인이 설거지 할 수 있게끔 또 이모한테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 안에 주방에 한 4분 정도가 계시는데 제가 이제 나름 계산을 해봤어요. 야 저거 과연 얼마를 하루에 팔까? 야,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세요? 예, 매출은 물론 지점마다는 좀 다르지만은요. 네. 제가 본점의 노량진 매출은 예전에 공개를 했었는데요. 네. 월 1억 3,500, 1억 5천 정도 사이 되고요. 네. 월입니다. 네, 잠시만 월 얼마라고 하셨어요? 월 1억 5천 사이입니다. 매출이 월 1억 5천만 원. 예, 매출이요? 그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4, 5점까지 오픈돼 있는데 네. 네. 평균 매출액으로 보면 1일 네. 300그릇 이상 나옵니다. 그릇으로. 그래서 400원, 4,000원 곱하면 약 3, 42, 120만 원. 그래서 월로 보면 네. 3,600 이상은 다 판매를 합니다. 매장에. 그게 대략 그 면적의 규모가 중요할 텐데 면적이- 몇 평에서 그만큼 파시는 건가요? 면적이 20평 규모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알뜰하게 창업해서 수익률 그럼 괜찮습니다. 수익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수익률이 이제 20평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네네네. 네. 20평에 보통 3,600 정도 매출을 올리고요. 네. 거기에 30% 정도인 1,200만 원 정도는 재료비가 되겠고요. 네. 또 1,200 정도는 인건비와 매장의 임대료,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순수하게 순수익은 30에서 35% 사이. 그래서 1,200만 원 정도는 집에 들고 가는 정말 뿌듯한 창업입니다. 이거 이제 맞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식이면 당장 창업하겠습니다. 저희 매출은 공개를 해드리는 잠깐만 부분이 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3,900원이니까 3,900원이니까 이제 박리다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싸게 팔아서 조금 남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박리다매인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3,900원을 팔아서 약 한 20% 정도만 남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료비가 한 40이나 45% 정도 들어가서 많이 팔아서 남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걸 구조를 맞춘 줄 알았는데 재료비가 30%라면 그럼 4,000원이라 해서 4, 32, 1,200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건가요, 재료비가? 실제로는 이제 재료비가 즉 간접 재료비까지 해서 네. 1,400원 평균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5% 정확하게 네. 재료비가 아, 나올 30%? 것 같고요. 그 정도만 네. 해도, 네. 얼마 있어야 창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워. 20평 규모로 창업 비용을 말씀드리면 네. 이제 보통 가맹비가 500만 원, 교육비 200만 원, 보증금까지 200 있게 되겠고요. 또 이제 간판이나 주방 가구 네. 등 모든 거 포함해서 2,850이면 되고요. 예. 인테리어 비용은 20평에 별도로 140만 원이니까 2,800만 원. 네. 토탈 합계 5,650만 원이면 네. 창업해서 마무리하는 데까지 다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야, 대단한 거죠. 근데 대략 지금 20평 규모로 하면 6천만 원에서 내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20평 정도 기준에서 프랜차이즈로 6천만 원 정도의 그 개설 자금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노멀한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봤을 때는 한 평당 300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인테리어 비용은 140만 원이지만 시설 집계, 비품, 인테리어, 간판, 숟가락, 젓가락, 냅킨 다 뭐 이런 거 해서 한 평당 300 정도면 네. 그냥 뭐 평균 정도로 그 정도 든다고 보는 거죠. 근데 다만 이게 중요한 것은 그 뭐 최근에 뭐 김밥 전문점이라든지 약간 조금 세련되게 풀어내는 그런 인테리어들은 20평에도 뭐 많이 1억 원 들어가죠. 정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6천만 원이면 네. 나쁘지 않은 창업 비용이라고 보는 거죠. 정말 이 창업에서 이렇게 쭉 제가 알기로 30년 넘게 쭉 하신 걸로 아시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보세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예. 저는 이 창업 시장에서 실제 상권에서 많이 뛰었습니다. 상권에 가 보면 안 되는데 굳이 여기에서 하겠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장안평에 네. 8번 출구 쪽에 갔다 왔지만 예. 제가 도저히 오픈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네. 어떤 거냐면 우리 음식이 낮에
먹는 음식이잖아요. 점심에. 네, 네. 주거 지역에서 팔겠다 그러면 어려운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입지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네. 그 입지에 따른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건 꼭 그 창업 중진들께서 네. 고려를 해야 될 대상이다. 네. 자금 규모가 내가 작으니까 네. 그냥 외곽 지역에서 하겠다.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 네. 분명한 거는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해서 분명히 수익이 나온 곳에 찾아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어떡하죠? 또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또 다음번에 한번 또 좀 모실 기회를 가졌으면 아. 좋겠습니다. 조사현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오늘 네, 뭐- 마칠 시간인데요. 네. 매번 아쉬워요. 네, 아쉽습니다. 네. 저희 1시간 방송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네. 저희는 정말 다음 주에 좀 아쉽지만 여러분께 또 더 좋은 창업 정보 가지고 다음 주 3시 20분 금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